안녕하세요. 저는 38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가뜩이나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힘든 적이 많았고, 서럽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연까지 적어보내려니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적어도 이 글을 통해서 많은 결혼 선배님들의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보며 힘을 내서 한 장 한 장 적어봅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A형의 남자이죠. 제가 웬만하면 이 나이 먹고서 혈액형을 가지고서 이 혈액형은 어쩌고 저 혈액형은 어떻다는 성격을 나누고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머리 위로 큼지막한 대문자 A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만큼 이 사람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쪼잔하고 찌질하고 또 소심하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혈액형이 A형이라서 속 좁은 마음에 이 사람을 트리플 A형의 남자라 부르고 있네요. 저하고는 아이를 둘이나 가진 반려자이고 제게 더없이 소중한 제 아이들에게는 애들 아빠로 불리우는 사람인지라 어디서 이런 뒷담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욕먹을 일이 한둘이 아닌 놈이랍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저를 더 위해주고 얼마나 속은 또 넓은 사람처럼 굴던지요. 연말에 데이트를 하며 돌아다니다 보면 성금 기부를 하는 빨간 통이 자주 보이곤 했는데 돈 10,000원짜리를 넣어 기부를 하는 착한 모습도 보였고요. 식당에서 한 번은 뒤에 앉아있던 애기가 음식물을 튀긴 적이 있었는데 그냥 괜찮다며 아이를 먼저 달래기도 하던 성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3번인가 자기 아버지 차를 타고 나와서는 저를 드라이브 시켜준 적도 있었는데 운전할 때에도 양보를 곧잘 하고 마음 넓고 태평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때도 참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곤 했답니다. 그냥 모난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모난 게 없어 보이는 성격이 참 등신 같아 보이더군요. 제 사랑이시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서 단 한 번도 딴 놈한테 한눈 판 적도 없고 애 낳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애 엄마로서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였어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그런 남편으로부터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당연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남편의 성격 탓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연애 때야 좋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철부지 애마냥 참 짐짝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소위 애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 남편한테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 이런 애가 따로 없더라고요. 순하고 착해 보이던 것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자기 주장이며 성격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집에 와도 그 흔한 감정교류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멍 때리면서 TV를 본다거나 멍 때리며 제가 해줄 밥을 기다리는 게 다반사인 사람이었죠. 그냥 결혼을 저랑 했을 뿐이지 집에 있는 저는 자신의 엄마 데이터인 사람과도 다름이 없는 듯 보였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엄마 같은 사람 말입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같이 맞벌이에서는 돈도 열심히 벌어오고 있었고 저도 신혼 초에는 요리며 청소며 재미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불만은 없었어요. 더 재밌어하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요리와 청소에 할애하면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참으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군말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주로 요리나 청소를 담당하며 결혼하고서 제 인생 최대로 바쁜 시절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더욱 정신이 없고 핵폭탄급 같은 바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애를 하나 낳았을 때는 그래도 저에게 아이가 처음인지라 저희 친정에서 엄마나 여동생이 자주 찾아와 육아를 돌봐줬어요. 또 제가 직업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그리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라 친정엄마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와달라고 불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럼 그 갓난애를 정말 집밖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다 알면서도 남편은 어째 집에 와서도 아이를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육아를 돌봐주는 그 고생을 하고 계신데도 감사하단 인사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구석에 들어와서도 저희 엄마 앞에서 한다는 짓이 TV를 보고 배나 극적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 꼴을 보고서 친정엄마 얼굴을 보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스럽던지요. 친정엄마도 말은 안 하셨지만 그때부터 이미 제 남편을 향해 엄청난 실망을 하기 시작하셨었고, 저도 그때부터 슬슬 이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 맞나 싶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성격이 좀 더 친절하지 못하거나 살갑지 못한 걸 떠나서 굉장히 무심하고 예의 없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둘째를 낳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서 곧장 맞벌이에 돌입을 하느라 저 진짜 하루하루가 무슨 스파르타 훈련을 받는 심정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첫째 아이가 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활동적이느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사시사철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 아이가 소파 위에서 떨어진 바람에 응급실을 가느라고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생긴 바람에 그 후로는 더더욱 제 아이를 향한 시선이 집중되었고요. 그건 애를 봐주러 오시는 저희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도 한 번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니만 둘째를 낳고 나서는 육아에 대한 관심이 더 없어졌더라고요. 같이 애를 낳았고 같이 돈 벌며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밖에서 대단한 일을 하다 온 사람이 마냥 집에 들어오면 툭툭거리게 반복했어요.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나라도 직장을 그만두고서 애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데 집중을 해보겠다며 진지하게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돈을 자기 혼자 벌면 내 식구를 어떻게 다 키우냐면서 화를 내며 반대를 하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도 많아져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말고 할 고민이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제 앞에서 너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냐? 가장이란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자가 회사 생활을 해봤자 열심히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남자는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성별을 가지고서 일이 더 힘든 애 만회하는데 진짜 이 자식만큼 찌질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 싶었습니다. 찌질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 육아를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짜증을 내기라도 하면 더 큰 화를 내면서 제게 맞받아치기까지 했어요. 육아를 애초에 왜 도와달라 애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저에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놈의 자식은 정말 구제하기 힘든 놈이겠다 싶었죠. 그런 식으로 육아를 하는 문제로 남편과의 말싸움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일어났고요. 저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남자라 더 바쁘게 힘들게 산다는 말로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남편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었네요.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살았는데요. 더 버텼다가는 제가 바로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도 이상할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러다 나 진짜 죽겠구나. 불행해서 우울증에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구나 싶었을 때 살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혼 말고는 절대로 이 남자랑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무려 6년이 걸렸네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전부터 저희 부부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혼 조정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자존심을 치켜 세우며 이혼을 하겠다며 같이 막 이혼 얘기를 꺼내며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이혼이 겁이 났는지 다시금 하기 싫다고 매달리기도 했고요. 자기 혼자 별 생쇼를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말자고 했다가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까지 했고 재산 분할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면서 저하고는 각방을 쓴 채로 살더니만 딱 이틀을 버티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다 네가 키워. 난 못 키우니까.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남기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댁으로 말이에요. 끝까지 애들 아빠임을 망각하고서는 이혼하는 와중에도 애들 육아를 나물러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호련히 자기 혼자서 애들 육아를 나물러라 하고선 시댁으로 아예 집을 나가는 순간 저도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진짜 남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 혼자 애초에 애들을 키우고 살았으니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도 혼자만의 독방 육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건 말건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옆에서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그놈의 자식의 양말이나 속옷빨래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 저로서는 살림이 더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저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제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친정엄마를 아예 집안으로 들였어요. 평소에는 친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이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으니 아예 집으로 들어오라 부탁을 드리고서는 육아를 맡기고 있었죠. 엄마가 집에 와주셔서 출근하는 제 마음은 너무 편했으나 늘 죄송한 마음이 컸었고요. 아이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도 아닌 두 명의 아들들을 케어하느라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걱정도 컸습니다. 늘 죄인인 마음으로 엄마를 대했고 그래서 엄마한테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마당에도 끝까지 무책임한 남편 놈을 대신해서 집에 들어와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던 저희 엄마한테 불똥이 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가장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친정 엄마였는데 이런 저희 엄마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서는 시어머니가 시비를 걸어오신 겁니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었어요. 남편이 애들 걱정이 되긴 했는지 애들은 잘 지내? 너 출근하면 애들은 어디 있어? 라면서 그제서야 참 빨리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이가 틀려서 애들 걱정이 되는 놈이 육아고 보고 이혼했다며 내 편 개치고 집을 나가냐? 이제 신경 쓰지 마. 애들 육아 나보고 하라며. 이혼하면 양육비나 보낼 준비나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몇 마디를 막 뱉어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된 대답 한번 하지 않고서 알겠다며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뭔 말을 어떻게 한 건지 시어머니께서 하루 지나 바로 또 연락이 오셨네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고 제 남편이 살림이든 육아에 무관심할 때마다 남자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밖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오겠어. 라면서 남편의 입장만을 대변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밖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이었으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의 입장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죠. 노후 자금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으셨고 또 딱히 밥벌이라고 할 것이 없는 분이셨는지라 늘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진 않을지 칼같이 선을 그으면서 사시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셨어요. 그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혼하는 마당에 전혀 죄송스러운 것도 없었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니들끼리 이혼을 하든 말든 난 모른다. 니네 애들을 나한테 맡길 생각이나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애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차가운 말부터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선 니네 엄마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있다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아들이 무책임하게 집을 먼저 나가버린 바람에 당장 얘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저희 엄마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신 건데 저희 엄마를 향해 이제는 사돈이랑 호칭도 칭하지 않은 채 니네 엄마라고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 양반은 내 아들 집에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바로 대답을 드리면서 우리 엄마가 이 집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얘들을 돌봐주러 온 거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말씀을 드렸고요. 저 회사 가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애들은 누구 보고 보게 하려고 우리 엄마를 모델 사람 취급을 하냐면서 시어머니께 예의고 뭐고 그냥 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 대접을 더 해주기도 싫었고 당신의 무책임한 아들 탓을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엄마를 불청객 취급하면서 자기 아들 집이라고 언급하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라도 당장 잡아채고 싶었죠. 제가 그렇게 화가 난 채로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께서도 당신 손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으셨는지 그래 육아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시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전화를 끝으로 혼자서 심통이 아주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나서 빨리 집에 가서 엄마를 도와드리겠다며 바쁘게 퇴근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쯤 친정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언제 와? 지금 빨리 집에 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왔다. 라고 하면서 속닥이면 저한테 빨리 오라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혼 조정 중이고 먼저 육아를 나몰라라면서 집을 나간 건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뭔 볼일이 있다고 저희 집을 찾은 겁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집이라고 언급을 하긴 하셨으나 그 집은 엄연히 남편과 제가 서로 모은 돈에 대출을 끼고 샀었던 부부 공동명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건 말건 어차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이었고요. 실제로 그 집을 팔겠다고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쳤다고 하니 제 발등엔 불이 떨어졌고 급하게 빨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전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괴로운 결혼 생활의 연장선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연장선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정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집이랑 더 가까운 곳에 회사가 있어서 집을 더 일찍 들어오곤 했었는데 퇴근길에 시어머니랑 만나서는 아주 작정을 하고서 집을 찾아온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마누라한테 이혼당하는 등신 같은 아들내미를 옆에 두고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팔짱을 끼고서는 제 집안 소파에 상전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둘째 아이를 안고선 그 앞에 서 계셨고 남편은 또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희 엄마가 앞에 서 계신 걸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를 안고선 시어머니를 따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두 사람이 아주 상정스럽게 앉아 있었고 저희 엄마는 못 올 곳에 와 있는 불청객 마냥 서서는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넌 육아도 나물러라 하고서 집부터 나간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도로 찾아와서는 니네 엄마를 앞에 세워도? 알고는 있었다만 너 진짜 염치도 없는 자식이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바로 달려가서는 제 아들을 붙잡았어요. 엄마한테 당장 오라고 하니 아들도 바로 저희 품에 안겼고 친정엄마한테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엄마도 후다닥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당기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들이 남도 아니고 우리 집 핏줄인데 네가 뭐 내 애들 아빠 앞에서 애들을 치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이혼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이혼 못 시키니까. 애들 당장 데려와. 나도 여기서 살라니까 니네 엄마한테 당장 짐 빼라고 하고. 라고 하면서 제 귀에 대고서 그 주둥이를 바로 갖다 대고서는 큰 소리를 치시는데 아유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골이 다 빠질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움에 간이 잠깐 떨어질 뻔도 했고요.
그러는 사이 옆에서 남편이란 놈은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글쎄 무작정 집에 쳐들어와 놓고서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다 보면서도 한 번은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니네 엄마는 왜 우리 집에 와 있으면서 우리 엄마는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쳐다보냐? 너 진짜 그러지 좀 마. 우리가 이혼하고 이 집이 곧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엄연히 내 집이기도 한데 우리 엄마 말 듣고 니네 엄마를 내보내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도 여기서 같이 지내게 하던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부추겼습니다. 뻔뻔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육아를 도와주러 오신 저희 친정엄마랑 손주들 처지를 생각 한 번은 해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시어머니를 동등하게 취급을 했죠. 그게 바로 제가 꼭지가 돈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출근해서 돈 벌어와야 하는 딸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집에 오신 우리 엄마라 이혼하는 마당에도 육아나 알아서 하라면서 나 몰라라 뒷짐을 졌던 시어머니를 똑같이 대우해달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냔 말입니다. 저 그래서 남편한테 싸다구를 날렸어요. 시어머니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말입니다. 퍽치기 소리나는 강도로 남편의 뺨을 쳐버린 후에 야,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같아? 너 없는 집에서 출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애들 돌봐주겠다고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엄마를 어디다 비교해? 니네 엄마한테 전해. 애들을 똑같이 돌봐주면서 육아를 해줄 거면 이 집에 들어와도 좋은데 그럴 거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안 그럼 난 니네 엄마도 똑같이 쳐버릴지 모른다고 전해. 라고 말을 했어요. 옆에 시어머니가 바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없는 사람으로 대하며 남편에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누가 누굴 때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나한테 똑바로 말해. 나 여기 있어. 라면서 저랑 말을 한번 주고받아 보겠다고 난리셨죠. 우리 엄마를 내보내고서 당신 아들을 다시 집으로 들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방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글쎄 둘째 아이를 안고선 시어머니한테 바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애를 억지로 안기면서 아유 진짜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야 그냥 네가 키워. 너 혼자 이 집에 들어와서 소원대로 지내보라고. 집도 곧 팔릴 건데 도대체 이 집 구석에 기어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더러워서 진짜. 야, 우린 그냥 가자. 가자니까. 라면서 저를 붙잡고 큰애만 데리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와. 전 그때 엄마의 카리스마를 살다 처음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존대도 안 쓰고서는 바로 야라고 시전하는 엄마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저는 반해버렸고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서 집을 나가려 하니 저도 그냥 엄마를 따라보기로 했어요. 큰아이만을 데리고서는 무작정 엄마를 따라 집을 나가버리니 뒤에서 시어머니는 졸지에 어린 둘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치밀어 올랐는지 저희 엄마를 붙잡으셨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맡기고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존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아까까지 니네 엄마 어쩌고 하면서 아랫사람 보도 까내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이죠. 그러니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쳐가면서 소리치셨어요. 집에 들어올 때는 언제고 뭘 어쩌자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우리 집이랑 전생에 원수를 졌나. 육아고 뭐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하고 잘 살아보라고. 넌 사내 자식이 주둥이를 달아놓고도 왜 말을 못해? 너 같은 놈이랑 내 딸을 결혼시킨 게 내 인생을 통틀어 최악의 결정이었어. 알아? 망할 놈의 자식, 지 자식을 낳아놓고도 부모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쓰레기 같은 자식 같으니. 싸질러 놓기만 하면 단주라는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는 집을 나가선 다신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집에서 육아를 강제로 하다가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아이를 안고서는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서는 보여줬어요. 다시 집으로 와서 애들이랑 지내라며 자기는 시어머니를 데리고서는 시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막 부탁을 하는데 저는 해볼 때까지 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했죠. 육아를 해주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신 거 아니야? 아니면 니네 엄마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왔던 거야? 단지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샘통이 나서? 그냥 그 집 팔릴 때까지 난 재수없어 안 갈라니까 니네 엄마한테 육아는 맡길게. 혼자서 원하는 만큼 그 집안에서 재밌게 잘 살아보시라고 해. 혼자 육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을 텐데 당신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엄청 힘드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도 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건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네요. 둘째 아이만 불쌍하다는 듯이 지그시 쳐다보다가 첫째 아이랑 또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한창 하더니 혼자 쓸쓸한 모습을 한 채로 둘째 아이를 안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저는 얼굴을 보며 확인을 했기에 안심이 되었고 설마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를 못살게 굴기까지 하겠나 싶어서 육아에 대해 걱정을 하진 않고 있어요. 단지 빨리 그 집이 팔려서는 남편이랑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둘째 아이도 도로 제가 데려와서는 완전히 이혼이 성립되어 분리된 남남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애들 때문이라도 남편을 자주는 보겠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랑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보고 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여자하고 저는 정말로 남남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